지역 이슈를 속전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단체장들과 신년 대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함께 시승격 50주년을 맞는 부천, 또 대장신도시 조성을 비롯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굵직굵직한 이 사업들을 자세히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조용익 부천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님 취임 이후 6개월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네네. 일단 새해 인사 더불어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천 시민 여러분, 부천시장 조용익입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한 경제가 어렵다는 어두운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우리 부천 시민들이 새해에 소망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부천시 공직자들, 우리 시민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시장님 그동안 한 6개월 조금 넘게 지났는데 그동안 뭐 소통 강조하시고 네. 또 시장실 개방하고 또 민원의 날도 운영하면서 직접 매주 이렇게 상담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할 때 쉽지 않을 텐데 이런 걱정을 했는데 예, 일단 꿋꿋이 하셨습니다. 자, 지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좀 어떻게 정책 반영이라는 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시민들의 고충도 듣고 저희 부천시의 사정도 설명하고 네. 이런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큰 뭐 결과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시민들은 본인들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시장님께 전달하고 저희도 부천시의 여러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진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시민 곁으로 직접 가지 못한 한동안의 시간이 있었고, 우리 부천시는 또 광역동으로 인해서 많은 또 행정의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보다 넓게 직접 시민들 만나자 해서 네. 우리 시에서는 이제 요일을 정해서 법률, 세무, 노동, 기타 등등의 요일별로 그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옴부즈만도 활동하고 있는데 시장이 직접 매주 월요일 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시민들의 말씀을 직접 듣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에는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그 원도심의 주택 재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고 뭐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셔서 특히 이제 부서랑 얘기하다가 잘 안 되고 답답한 부분들은 직접 시장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해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부서랑 다른 방안도 찾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시장실을 직접 열어서 시민들이 오셔서 시장실 가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시의 주요 현안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이 이 부천시와 좀 가까워지는 그런 아주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새해 시정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이제 대전환, 부천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네. 뭐 많은 사업들이 있겠지만 올해 가장 역점을 둘 사업을 하나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당장 내년 1월부터 저희가 일반동하고 구청을 이제 다시 시작할 거라서 올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하고 3개 구청하고 36개 동을 복원하는 문제를 좀 확정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행안부랑 부서 간에 실무자 간에 좀 잘 협력을 하고 있어서 아마 상반기면은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것 같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그 행정 시스템이 좀 바뀌어지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이제 그 대장동 신도시와 관련돼서 저희가 그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전략 그리고 이제 환경 기초 시설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부천 종합운동장 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 선거로 돌아가서 보면 뭐 지역에서 시민사회들의 고민이 많았던 소각장 광역화 또는 단독 건립 문제, 뭔가
취임 이후에 결정을 기다렸던 시선들이 많은데요. 네. 아직 좀 공식화는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기존에 이제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이제 다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다 결정을 좀 해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열병합 발전소 예. 현대화하는 문제하고 이제 소각장 그리고 네. 하수처리장을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전에서 할 것이냐, 현재 그 자리에서 할 것이냐. 그리고 소각장은 광역화할 것이냐, 아니면 단독을 할 것이냐에 네.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부서 간에 깊이 논의됐고 주변의 다른 지역의 사정도 좀 살펴봐서 예. 우리 부천에 적합한 환경 그리고 우리 부천 시민들의 이해에 맞는 부분을 좀 고려해서 조만간에 좀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하수처리장은 인천시하고 같이 지금 함께 예.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천시의 의견을 들여서 하는데 현대화하는 데 드는 상당한 비용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활용도라든지 이런 예. 부분을 고려해서 하수처리장 관련된 부분은 현재 장소에서 악취를 제거하는 그 방식을 예. 좀 고민하고 있고 소각장 부분은 이제 입지 선정 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장소가 좋은지 다른 장소 예. 인근에 다른 장소에서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면 우리 이 부천시 자체 소각장을 예.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천이 이제 대장 신도시, 이제 3기 신도시의 안정적인 준비도 중요한데 지난해 이제 SK 그 그린 테크노 캠퍼스 이제 주요 유치 시설이 소식이 들린 이후에 네. 또 이제 뭔가 더 유치를 기대하는 바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느 시점까지 와 있을까요? 제가 기본적으로는 대장 신도시가 좀 조성되고 거기에 이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부천시 인근에 부천시에 있는 공업 지역을 이제 공업 물량을 대장 신도시로 가면 약 18만 평 정도의 예.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텐데 25년도에 저희가 예. 입주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성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입주 기업 확정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예. 현재 대장 신도시 굉장히 위치나 지리적이나 여러 환경이 좋아서 여러 좋은 기업들이 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데도 있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그 신도시에 입주할 기업들을 선정할 때 25년도까지 확정할 생각이고 예. 현재 여러 업체들과 그리고 부천에 가장 어울리고 또 협력해서 파생될 수 있는 산업들이 있는지 이런 좀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유치할 만한 충분한 면적을 지금 우리가 확보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나요? 확 충분할 정도는 아닌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 그 부천에 좀 산재에 있는 공업 물량들을 좀 집적화해서 거기서 이제 예. 서로 기업들 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하고 또 대장 신도시에서 우리 내동의 공업 예. 지역하고 약대 테크노파크가 연결되는 구간을 저희가 부천 밸리를 조성을 해서 거기 산업을 집적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각 권역별로 어떤 산업을 유치를 해서 예. 협력할 것이냐. 우리 부천이 로봇과 예. 금형과 패키징, 세라믹 등등의 좀 특화 산업이 있어서 예. 그 관련 산업들이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온세미와 같은 예. 이제 전력 반도체 산업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천의 미래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 좀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는 이제 지난해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큰 그림을 내놓았고 네. 지자체도 그 특별법 마련 또 마스터 플랜에 같이 함께하는 지금 과정인데 지금 부천시는 당장 뭐 재건축 리모델링 전담 지원팀도 신설하기로 했어요. 뭐 네.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올해 어떤 그 그림인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저희가 국토부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담당 그 주택국장이 참여를 해서 논의하고 있고 그 자리에 이제 총괄기획 건축가가 이제 함께 참여를 합니다. 예. 저희가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를 이제 두어서 부천시 전체의 도시계획과 건축 방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랑 한 달에 한 번씩 신도시의 새로운 발전 방향, 거기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그리고 단순히 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노후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큰 틀에는 신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한 구조 안전 진단의 완화, 그리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 그리고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 이런 들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2월에 특별 법안을 내놓기로 예.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내놓은 특별 법안에 저희들 의견도 좀 넣고 해서 그걸 이제 구체화해 예.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에서도 이 재정비 지원 TF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재건축이냐 재건축이냐 예. 주택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저희들이 제도적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예. 기존에 이제 리모델링을 관심 갖고 추진하던 그런 모습들은 상관없이 계속 지원과 어떤 준비가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천 상동의 한아름 아파트는 이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나름대로 또 절차가 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재건축을 하는 부분은 국토부에서는 그 일기 신도시에 있는 5개의 지자체에 그 선도지구를 정해서 우선 예.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자 하는 부분이어서, 그 선도지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담을 내용이 뭔지, 이걸 우선은 특별법에서 정해서 예. 출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예. 사정이 있어서 그 의견들을 계속 좀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뭐 부천에서 뭐 반가운 소식이 여러 있었지만 이제 대표적인 문화예술회관, 우리가 부천 아트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을 열었어요. 네. 앞으로 이제 주민들이 이곳에 가면 어떤 콘텐츠들을 경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천 아트센터가 우리 시청 잔디광장과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접근하기 좋은 곳인데, 부천 아트센터가 파이프 오르간을 둔 그 공연장이고, 대공연장은 클래식 전용홀이 있어 1,445석이고 소공연장은 300석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전용홀이 되어서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잠실 롯데 콘서트홀과 함께 국내 3대 클래식 전용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9일 날 개관 음악회를 통해서 이제 매달 아주 좋은 음악들을 할 텐데요. 10월에는 뭐 런던 필이 와서 할 것이고, 뭐 7월에는 뭐 조수미라든지 훌륭한 그 음악가라든지 피아니스트 이런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이 영화나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비보이와 같은 국제 행사를 하고 있는 문화 도시인데, 이 부천 필이 아트센터를 둠으로써 이제 문화를 우리 부천에서 직접 누릴 수가 있고, 시민들이 굳이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에 가지 않고 부천에서 품격이 있는 클래식을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인천 시민들도 많이 와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동영상단지 개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주 오랫동안 또 우리가 개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온 지역이고 시민사회 수기도 많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제 그 컨소시엄 개발사에 서로 업무 협약도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진전 소식이 없거든요.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뭔가 조금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선은 지금 뭐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일부 이제 의견들이 있죠. 거기 수도권 제일 순환도로가 있어서 이 고속도로와 경계되는 지점에 아파트를 신설한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치라든지 그런 내용이 조정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이 환경 영향 평가에서 좀 지적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고, 또 저는 또 부천시에서는 거기가 상동 영상 문화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화 컨텐츠를 어떻게 넣는지의 문제라서 저희들이 공모지침서에서 문화 영상 콘텐츠 산업에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 영상 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채워지고 있는 콘텐츠가 그야말로 채워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보다 분명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일단 보다 좀 신중한 모습의 고민이 보입니다.
일단 다음 이야기도 좀 하겠는데 이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광역동을 어렵게 갔던 부천시가 다시 기존 일반동으로 복원하고 있는 과정인데 네. 지금 2024년에 일반동으로 가겠다는 계획은 시간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그 정부의 승인 과정이나 또 아직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 부천시가 2016년부터 해서 책임동제도 시행했고 구청을 폐지하면서 광역동제도 시행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여러 행정체제를 경험했는데 결국은 행정이라는 거는 결국 시민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또 취약계층과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그런 행정이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에 맞게 자치적으로 잘 작동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으로부터 즉시 보호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는데 광역동 체제 하에서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실질적으로 드러났고 특히 코로나가 겹치면서 많은 어려움이 생겨서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 저희가 부천이 책임동이라든지 광역동을 경험했지만 실제로 일반동과 구청 체제에서 했던 실질적인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라든지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는 재난이라든지 안전에 대비하는 여러 행정체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부천이 경험한 여러 행정체제에 저희가 스마트한 여러 정책들도 반영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안전 장치도 좀 넣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1인 가구, 독거노인, 뭐 고독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의 현장에서 직접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넣는 그런 사무를 제대로 좀 작동할 수 있는 일반동과 구청 사무, 그다음 시에서 일 사무들은 우리는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잘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작동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월 상반기 내에는 그 행안부하고 구체적인 결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였는데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365일 시간제 보육을 시범 실시한다. 이것도 좀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부천시가 작년에 이제 노인 복지와 관련된 일자리라든지 통합 돌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통령상도 수상하고 대상도 수상하고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 특히 통합 돌봄 쪽에서는 굉장히 큰 선도 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요양원에서 일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우리 돌봄을 시행하자. 그리고 또 아이들도 또 마찬가지 개념이어서 저녁 6시 이후에 돌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돌봄 시간을 늘리는 거 또 가급적이면 또 365일 또 24시간 할 수 있는 돌봄도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3월에 시범적으로 한 개의 어린이집을 24시간 365일 24시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한번 시범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의 복지와 어르신의 복지 통합 돌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체감할 수 있는 정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지역경제 사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천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원책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올해는 굉장히 더 이제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저희가 민생 경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부천은 이제 공업 도시에서 문화 도시로 전환이 된 도시여서 문화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데 이제는 문화 도시에 다시 첨단을 좀 입히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산업진흥원하고 협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천에 적합한 기업체를 유치하는 산업하고 우리 부천에 있는 로봇이라든지 금형이라든지 우리 부천의 경제를 받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좀 논의하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이라든지 여러 기업 지원 방안 그리고 판로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당 기업들과 상공회의소와 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제가 오늘도 로봇 관련된 기업체 직접 가서 현장에서 기업 관련된 기업들과 그 로봇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새해니까요. 뭐 할 일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좋은 소식이 잇따라 좀 많이 들리는 부천시의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용익 부천시장과 함께한 신년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